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운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0월 20일, 지금 저녁 11시 34분입니다. 이번 주 영상은 아마 주말에 안 남기고 지금 현재 영상으로 대체할 건데요. 보통 이제 제가 주말에 남기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것은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선 이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인데, 일단 전체적인 큰 흐름에 물꼬가 이제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앞전에는 계속 이제 시장이 불안하고 애매한 포인트에서 이제 어 조금 소극적인 자세를 이렇게 취한 스탠스였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스탠스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오늘 현재 그런 부분을 시장을 체크하고 계속적으로 체크해 오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어, 눈에 들어왔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보는 기준에.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론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지금 상방을 봅니다. 지금부터.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어, 박살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 원칙을 다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그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냥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면, 그냥 이제 어떤 식으로 보냐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 시장의 물꼬가 방향이 잡혔다 했죠. 네, 물꼬가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물꼬가 이제 어디로 갈지 막 몰라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제 방향이 잡혔다. 그것도 상방으로, 상방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우리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뭐든 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하죠. 돈의 흐름. 예, 즉 이 돈의 흐름이 이제 상방으로 가려고 한다는 신호를 저는 이제 캐치를 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이 돈의 흐름, 이것만 잘 캐칭을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이 돈을 있잖아요. 내가 이제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오늘 느낀 거는, 저는 이제 그 방향을 두 군데를 잡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포지션을 두 개 잡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든 지금 계속 그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으니까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건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돈의 움직임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 길목에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이 길목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길목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저만의 기준과 원칙을 통해서 이제 지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는 부분이 이제 여기 지키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운이 좋게도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지키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 돈돌이 이 길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 가려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돈이 지나가고 있는 거 보고 이 돈을 앞질러 갈 수도 없습니다. 예? 내가 이제 감히 어떻게 이제 그 돈들의 움직임을 앞질러 갈 수 있겠어요? 앞질러 갈 수도 없고요. 같이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제 가랭이 찢어집니다. 가랭이가 찢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얘들이 다 지나가고 그냥 그림자만 밟으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길목을 찾아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그 길목이 그 기다리는 곳에 이제 돈의 흐름이 이제 지나가는 걸 보면은 그 그림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 지나가는 걸 이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은 저는 이제 그때부터 움직일 겁니다. 그림자를 쫓아서. 예, 우리는 해가 여기 떠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사람이 여기 그 해랑 1대1로 같이 있으면 그림자가 여기요. 예? 여기 이제 그 바로 밑에 생기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해가 앞으로 쭉 가고 있어요. 예, 큰 자금의 흐름이 쭉 가고 있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그림자를 이렇게 뒤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요 해는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큰 자금이 이 해를 따라서 가면은, 제가 처음에는 그림자와 해가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때는 그림자가 별로 많이 안 생기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게 각도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가팔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의 이격이 벌어지죠. 그럼 해랑 이 돈의 그 위치가 이제 가팔라지기 싶으면 그림자의 각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돈들을 따라다니면은 얘들은 저를 쳐내고 갈 거라는 거죠. 예? 우리 주식시장 이런 격언 있잖아요. 예? 곧 세력들은 절대로 개인들을 끌고 가지 않는다. 예, 맞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이들이 안 보일 정도로 그림자가 길어져 있으면 저 끝다리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그는 저는 여기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얘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예,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길목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만간 모든 시장의 방향은 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뭐 시장이 정말 좋을 때는 항상 이제 뭐 지금은 빠지면 더 사도 되는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주구장창 그 긍정의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안 좋아질 때는 지금은 제가 항상 긍정의 그 마인드를 갖고 보지만 시장에서 지금은 조금 소극적으로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스탠스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스탠스 변화가 이제 시장에 맞춰서 이렇게 그 유동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스탠스는 무조건 긍정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수익 날락하면 좋은 쪽으로 시장이 계속 움직여져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움직이는데 계속 그걸 보고도 내 눈에는 분명히 그 나빠 보이는데 그걸 또 억지로 그냥 무조건 좋다 해갖고 이제 그냥 이제 그 억지 부리는 거는 그거는 투자를 하는 데서 잘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뭐 종목 추천이나 이런 거를 뭐 관심 종목 분석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의 이제 모든 상황들이 어 이제는 다 방향이 잡혀지는 그런 초입 구간이었어요. 갑자기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뭐 그 돈의 움직임을 좌우지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저는 이제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움직임을 캐치를 해냈으니 그들이 이제 제가 따라간다는 건 모를 정도로 그림자가 저 끝에 예, 서서히 밟아갈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는 적극적인 투자를 준비하는 그 한 번 더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시장 대응에 혹은 이제 관심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인도 지금 현재 이제 코인도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저항권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고 엄청나게 뽑아 올려주는데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강력한 이제 저항 쪽에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빠질 수도 있어요. 예,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만약에 죽을 그 종목이었다면 이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 코인도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방향을 잡았는 걸로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정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작살날지 안 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당분간 이제 시장이 진짜 코로나 같은 큰 악재가 없으면 아마 이제 돈들은 계속적으로 더 이제 큰 수익을 쫓아서 움직일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워낙에 주식은 섹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섹터에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미 시장에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런 쪽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음번 이제 내년부터 투자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갖고 관심을 가지는 섹터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소형 원자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이미 다 시장에 나와 있었죠. 중국이나 이제 정전 사태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요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최대 화두입니다.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메타버스에 홀로그램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ESG 저탄소 관련 여기 지금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저탄소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주들 이런 것처럼 지금 요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것도 이렇게 따로 해놨어요. 뭐 점점 늘어나겠죠. 일단은 크게는 이제 소형 원자로 메타버스 안에서 홀로그램이라든지 VR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탄소 ESG 이런 쪽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올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코로나 때부터 계속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관심 있게 보이는 섹터는 여전히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다시 봐야 됐고 반도체는 당연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먼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손대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OLED 예. OLED 관련주들 계속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컨텐츠는 당연히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보안 쪽도 이렇게 새로 다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쪽에서 내가 이제 본다. 그러면 전기차 뭐 좋죠. 하지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거 됐어요. 근데 수소차는 우리 ESG 관련해 갖고도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엮어도 되니까 이제 아무튼 전기차도 뭐 다 그런 부분에 다 엮이죠. 하지만 이거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수소차는 상대적으로 못 갔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그러면 수소 쪽이랑 자율주행 이 두 개를 볼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이제 큰 틀만 잡아도 세부적으로 파고도 가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섹터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갖고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은 제가 계속 이제 백신 이야기 나오고 뭐 이제 백신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 백신 나올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봤던 것은 화장품 쪽이다. 화장품 이런 쪽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안 간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얘들은 지금도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콜마 이런 것들 지금 보세요. 코로나 이전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맞죠?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쁘냐 이거예요. 예? 실적이 나쁘냐 이거예요. 작년에도 실적 있잖아요. 연간으로 봤을 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런 거예요.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이런 거만큼 좋은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고 실적은 찍어주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갖고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최대 이제 피해를 받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최대 수혜주가 섹터가 되지 않을까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 보세요. 여기 미용 관련주도 보면 클래시스 이런 것들, 얘들은 보세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품 쪽도 당연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 갖고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끄러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이제 뭐 중리산이 하는데 아직은 쉽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그렇고 다음번 대선 되면 이제 다른 이제 대통령이 바뀔 건데 만약에 부동산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원망 또 그 정권이 다 문제가 될 거예요. 올라가도 문제고 왜 부동산 값 너무 올라갔다고 떨어져도 이제 정부 탓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보다는 떨어지기 가격적인 부분에서 갖고 이제 뭔가 이제 거품이 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세운 게 뭐야? 집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책적으로 그런 쪽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러면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들 소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대기업들이라고 하고 유명한 기업들 거기에는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가격 전가를 우리 소비자한테 다 전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과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현재에서 그걸 유지를 할 거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물가가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하고 자산 가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변동성이 있는데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요. 맞죠? 예?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자산은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국제 원자재 가격들 있잖아요. 뭐 금, 구리,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많잖아요. 옥수수, 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 변동이 생겨요. 지금 당장에는 이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든지 혹은 이제 사람들이 소비가 줄어들어 갖고 이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이제 안 받쳐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 다운 시키는 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그대로 유지가 돼가고 정책적으로 뭔가를 살리려고 하지. 이때까지 우리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이제 짜장면 가격이랑 지금의 짜장면 가격이랑, 예? 또 혹은 10년 전에 새우깡 가격이랑 지금 새우깡의 가격, 10년 전에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 크기랑 지금의 새우깡 그 아이스크림 크기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 용량이 달라졌다는 걸 다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항상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갖고는 무조건 100% 좋은 것만 없습니다. 항상 양면성이 뛰는 거예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지는 게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거는 돈의 움직임은 양면성이 없어요. 예. 자산의 이제 증가 쪽으로 그 포인트가 잡힌다면 무조건 증가 쪽으로 가는 거고, 자산의 이제 회수 쪽으로 간다 하면 무조건 회수로 해갖고 이제 뭔가 이제 사단이 나는 거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저는 이제 오늘 새로운 이제 그 돈들의 움직임을 포착했는 부분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해 보면서 딱 느낀 게 그런 부분이라서 이 영상을 또 제가 공부 차원에서 나중에 또 이런 부분이 그 항상 남겨놔야 다음에 또 봤을 때 그때 이제 그 감각적인 부분들 혹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부분들 또 이제 그 추후에 이제 저 미래에 저희가 볼 때 이제 좋은 이제 경험치가 되고 좋은 공부거리가 될 수 있는 또 회상해 볼 수 있는 공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또 갑작스레 남깁니다. 이번 주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종목 섹터나 이런 것들은 그 제가 이야기 그 대부분 다 했는 것 같고 종목보다는 섹터를 이야기 다 했는 것 같고 그 관련 섹터들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본인 이제 입맛에 맞는 종목과 이제 재무제표 스타일 그리고 이제 주가의 위치 그리고 이제 각자만의 이제 그 기준과 원칙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매매를 잘 하셔갖고 이번에도 큰 수익 내시길 바라고요. 시장이 무작정 좋다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갖고 항상 이제 염두를 해두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때는 보고 조금 소극적으로 해야 될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완전히 어, 안 좋다고 해서 이제 빠져나가면은 그럼 새로 또 시장을 파악하고 이러는데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 있어야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기준 갖고 있는 내만의 기준들을 융화돼 갖고 이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 떠났다가 다시 오면은 또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장은 바뀝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내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체크를 안 하면은 예? 다시 셋업 돼 갖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서 감각적인 부분을 또 찾는 데는 채수 좋으면 빨리 찾을 수도 있겠지만 채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찾다 헤매다가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자기가 봤을 때 기준상으로 좋을 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안 좋을 때는 조금 소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동적으로 돼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그 부분이라 오늘은 조금 더 좋은 방향 이 앞으로 이제 전개될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캐칭이 돼서 저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이제 이어갈지 안 갈지 시장을 체크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